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변두리 무지개 시장은 이미 부산했다. 박선영 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 가게 셔터를 올렸다. 20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눈빛에는 끈기와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온기가 남아있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하게 반찬통을 정리하는 그녀의 콧노래는 새벽 시장의 정막을 가르는 작은 활기였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에게 이 작은 가게는 삶 그 자체였다. 비슷한 시각, 시장 한편에서 과일 트럭을 운영하는 김짐대 후반도 아내와 함께 과일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원래 작은 회사에 다녔지만 몇 년 전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이 일을 시작했다. 아직은 장사 수완이 어설퍼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지만 선량한 눈빛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여보, 사과 이쪽으로 더 내놔야 잘 보이지 않겠소? 아내의 타박에도 그는 허실실 웃으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 딸이 세상의 전부였다. 무지개 시장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설렘보다는 불안감과 함께 찾아왔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무지개 지구대 황덕빼빼 중반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배가 불룩 나온 비만 체형에 늘 인상을 쓰고 있는 황 반장은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로 시장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일과였다. 그의 꽉 끼는 경찰 제복은 마치 그의 탐욕을 담지 못해 터져나올 듯 위태로워 보였다. 아주머니, 오늘 장사 잘 돼야 할 텐데, 응?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황 반장은 툭하면 상인들에게 다가와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대며 은근히 상납을 요구했다. 그의 걸걸한 목소리와 거만한 눈빛은 시장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심었다. 그날도 황 반장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시장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그는 박선영의 반찬 가게 앞에 멈춰섰다. 박씨, 오늘 반찬 색깔이 영 시원찮네. 이거 유통기한은 제대로 지키는 건가? 황 반장은 진열된 나물 반찬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박선영은 속에서 치미는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꾸했다. 황 반장님, 매일 새벽에 새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지만 황 반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이 바닥에서 짬밥이 몇 년인데 눈 보면 다 알아. 이거 딱 보니 상태 안 좋구먼. 장사 똑바로 하네. 그는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박선영을 쏘아보았다. 박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드릴 돈 없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정식으로 단속 절차를 밟으시지요. 그 말에 황 반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여편 내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야? 내가 내년 가게 문 닫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그는 고함을 지르며 진열된 반찬통 몇 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나물과 양념이 가게 박에 나뒹굴었다. 두고 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테니. 황 반장은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박선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반찬을 주워 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같은 날 오후, 김진태는 어린 딸의 유치원 간식으로 줄 딸기를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장 입구 좁은 골목에 잠시 트럭을 세우고 물건을 내리던 중 어디선가 황 반장이 나타났다. 어이 김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주정차 금지구역인 거 몰라? 황 반장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김진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 반장님, 죄송합니다. 물건만 얼른 내리고. 죄송하면 다야? 법이 우스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통 질서가 개판되는 거야. 황 반장은 김진태의 트럭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고는 그의 면허증을 요구했다. 김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면허증을 건넸다. 황 반장은 면허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딱지 끊으면 벌금 꽤 나올 텐데 어쩔 건가? 그는 은근한 눈빛으로 김진태의 주머니를 훑었다. 김진태는 그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저 반장님, 제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럼 장사를 잘해야지 나한테 하소연이야? 에이, 귀찮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거야. 대신 이거나 내놔. 황 반장은 김진태의 작업복 윗주머니에 꽂힌 10,000원짜리 몇 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알아서 잘해. 알겠어? 그는 김진태의 어깨를 툭 치고는 사라졌다.
김진태는 빼앗긴 돈보다 더 큰 모멸감에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린 딸에게 줄 딸기 몇 달이 바닥에 떨어져 짓밟혀 있었다. 박선영은 망가진 가게를 정리하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 상인 회장인 이만복을 찾아갔다. 이만복은 박선영의 하소연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 심정은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황 반장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가 우리 시장 전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만복은 황 반장에게 매달 얼마씩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 박선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까지 그러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저런 사람 몰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박씨. 괜한 힘 빼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오. 다른 상인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대부분 황 반장의 행패에 치를 떨면서도 막상 나서기를 두려워했다. 박씨만 유별나게 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참고 사는데. 어떤 상인은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다. 박선영은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김진태 역시 며칠 밤을 뒤척였다. 황 반장에게 당한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혔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안전을 걱정했다. 여보, 제발 위험한 일에는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괜히 저런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딸한테까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아내의 말에 김진태는 더욱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 민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황 반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내부 조사 종결이라는 차가운 통보뿐이었다. 그 후로 황 반장은 의도적으로 김진태의 트럭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요즘 세상 참 흉흉해. 밤길 조심해야지. 안 그래 김씨? 라며 비웃듯 말을 건네곤 했다. 김진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태는 과일을 사러 온 박선영을 자신의 트럭 앞에서 다시 만났다. 박선영은 며칠 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김진태가 과일을 봉지에 담아 건네려는 순간 황 반장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김진태의 트럭에 실린 과일 상자 하나를 발로 툭 차며 시비를 걸었다. 이거 상태가 왜 이래? 이런 걸 손님들한테 팔아도 되는 거야? 황 반장은 상자에서 복숭아 하나를 꺼내더니 바닥에 던져버렸다. 지식여진 복숭아에서 단물이 흘러나왔다. 김진태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선영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황 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멀쩡한 과일을 왜 함부로 버리십니까? 황 반장은 박선영을 보고는 비웃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반찬 가게 박씨 아니신가? 당신 가게나 신경 쓰시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고 갑질입니다. 보다 못 봐주겠네 정말. 박선영의 목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여전히 멀찍이 서 구경만 할 뿐이었다. 황 반장은 박선영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나한테 대들어? 내가 오늘 너희들 장사 아주 결단을 내주마. 황 반장이 박선영에게 손찌검을 하려던 순간 김진태가 자신도 모르게 박선영 앞을 막아섰다. 반 반장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평소 소심하기만 했던 김진태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황 반장도 박선영도 구경하던 상인들도 모두 놀랐다. 황 반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래, 너희들 아주 잘 만났다. 두고 보자.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숨도 못 쉬게 해줄 테니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 일이 있은 후 박선영과 김진태는 시장 한 구석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선영이었다. 김 사장님, 아까는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괜히. 김진태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박 사장님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박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런 인간이 경찰 제복 입고 설쳐대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김진태는 망설였다.
하지만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화만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선영의 눈빛은 단호했다. 김진태는 박선영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날 무지개 시장의 두 평범한 상인은 위험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황덕배의 비리 증거를 잡는 것이었다. 박선영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아름아름으로 황덕배에게 상납을 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김진태는 황덕배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었지만 쉽지 않았다. 황덕배는 쥐새끼처럼 교활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낡은 스마트폰으로 황덕배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폭언하는 장면을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하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거나 들킬 뻔한 위기를 넘겨야 했다. 황덕배에게 매수된 듯한 시장 상인 강일구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감시하는 듯했고 이는 그들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 그러던 중 박선영의 아들 민수가 엄마의 힘겨운 싸움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엄마, 괜히 위험한 일 하지 마.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라며 반항했지만 밤늦도록 증거를 정리하며 한숨 짓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움직였다. 민수는 자신이 잘 다루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황덕배와 관련된 익명의 제보나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거나 엄마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등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김진태의 아내 역시 처음에는 남편의 안전만을 걱정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묵묵히 그를 지지하며 힘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밤 박선영의 가게에 누군가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김진태의 트럭 타이어가 모두 펑크나 있기도 했다. 황덕배의 짓이 분명했지만 물증은 없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박선영과 김진태는 서로를 격려하며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럴수록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저놈은 우리가 포기하기만을 바랄 겁니다. 박선영이 말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은 아주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황덕배의 만행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다른 상인이 나타났고 황덕배 밑에서 근무하던 젊은 순경 최민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정적인 내부 정보를 익명으로 전달해 주기도 했다. 최순경은 황덕배가 상인들에게서 뜯어낸 돈의 일부를 상납하는 정황이 담긴 장부의 일부 사진과 다음 주 대대적인 시장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한 표적 단속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황덕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박선영과 김진태는 최순경이 넘겨준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 황덕배가 표적 단속을 나오는 날 시장 상인들과 함께 그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가 상납받는 현장을 덮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황덕배에게 누설되고 말았다. 강일구가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황덕배에게 밀고한 것이었다. 단속 당일 황덕배는 평소보다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타났다. 그는 박선영과 김진태의 가게를 먼저 찾아와 너희들이 감히 나를 물먹이려 해? 오늘 아주 장사 못하게 초토화를 시켜주마 라며 온갖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박선영과 김진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황덕배와 그가 데려온 다른 경찰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황덕배는 박선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비웃었다. 이래도 내년들이 계속 까불 거냐? 내가 이 시장의 왕이야. 왕. 바로 그때였다. 그동안 침묵하던 시장 상인회장 이만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시장 상인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황덕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황 반장,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도 더는 못 참습니다. 이만복의 외침을 시작으로 상인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황덕배는 물러가라. 부패 경찰 몰아내자. 예상치 못한 상인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황덕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김진태는 몰래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황덕배의 폭언과 상인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담았다.
박선영의 아들 민수는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무지개 시장 황반장 갑질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황덕배의 폭력적인 모습과 상인들의 절규, 그리고 그의 과거 비리에 대한 증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역 인터넷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황덕배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기사와 비난 댓글들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시장에 머무를 수 없음을 직감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시장 입구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경찰청은 황덕배에 대한 특별 감찰에 착수했고 그는 즉시 직위 해제되었다. 박선영과 김진태 그리고 용기를 낸 시장 상인들은 감찰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황덕배의 비리를 낱낱이 증언했다. 하지만 황덕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었다. 그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고 폭력 행위에 대해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시간이 흘러 황덕배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가 나왔다. 그는 파면이나 구속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정직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후 한직으로 좌천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완전한 정의 실현을 기대했던 박선영과 김진태 그리고 시장 상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까. 거대한 시스템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다. 하지만 무지개 시장에는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황덕배가 사라진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다. 새로 부임한 지구대장은 상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상인들 역시 더 이상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장 상인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박선영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김진태는 아내와 함께 웃으며 과일을 팔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1년 후 무지개 시장 입구에는 작은 현수막 하나가 걸렸다. 부당함에 함께 맞선 용기, 우리가 만든 변화, 무지개 시장 상인회 일동. 박선영과 김진태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따뜻한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맞서 싸우리라는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비록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고 황덕배 같은 인물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무지개 시장에는 이름처럼 7빛깔 희망의 무지개가 은은하게 떠오르는 듯했다.